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니님께 물어보고, 어니님은 매매 시나리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주식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살을 파먹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매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냥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골랐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세워라 설명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것 같긴 하지만 또 막상 그렇게 정형화해서 설명을 해주시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산발적으로 하나씩 좀 물어볼게요. 일단 어니님은요, 시나리오를 세우시죠? 주식하시기 전에. 당연히 세우죠. 그죠? 근데 그럼 그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세우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기 전부터도 그게 시나리오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종목 선정한 다음부터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우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시나리오 선정 과정인가요? 네, 시나리오라는 게 종목을 선택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세운다,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세운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은 둘 다 필요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종목 선정 전부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과정에서 내 계좌 환경이나 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은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종목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 전에도 시나리오의 시작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렇게 종목 선정과 동시에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나요? 주식하시는 내내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나요? 아니면 뭐 중간중간 계속 시나리오를 바꾸나요? 시나리오 자체는 관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바뀌겠죠. 근데 이 바뀐다라는 느낌이 일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내 맘대로 바꾸는 그런 거랑은 조금은 다를 거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세운다라는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상의 시나리오로는 이런 거 아닌가요?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딱 가격 정하면서 시나리오처럼 되어 있는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형태의 테두리를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계산해봤더니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볼만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그때까지는 홀딩을 하는 전략을 세운다던가, 그때까지 꾸준히 매집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그 목표 주가까지 안 가고 손절 라인을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한다던가, 이게 이제 되게 단순한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그러면은 그런 가격에 맞춘 시나리오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뭐 조금 바꾼다고 한다는 게 뭐 이런 느낌일까요? 왜냐면 어니님은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하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지금 매수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뭐 주가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을 잡아갈 때 그 방향에 맞는 시나리오로 좀 구체적으로 짜간다, 이런 느낌에 가깝나요? 아니면 이거를 다 사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다 짠 다음에 흘러가는 쪽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건가요? 두 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만약에 한 4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게 되면은 4가지 경우의 수에 큰 틀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흘러가는 걸 보면서 방향이 좁혀지죠. 4개 중에서 방향이 좁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점 추려내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디테일하게 잡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디테일한 포인트는 좀 비중적인 컨트롤일 것 같아요. 그 주식을 처음 사기 시작할 때 종목을 고르는 시점에는 그 디테일을 잡지 못했을 테니까, 펼쳐진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만 머릿속에 넣었다면 흘러가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는 디테일을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시겠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종목에 흘러간 데이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거는 아는데, 앞날은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쵸, 시작하자마자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살며시 들어가면
나면서 이제 흘러가는 파동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체크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언니님께서 뭐 이런 상황에 거래량이 뭐 조금 올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뭔가 전환이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이 종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긴 하락을 마무리하고 뭔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전환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눈에 들어왔다면 이때 당장 매수를 한다 아닌다를 떠나서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너무 그냥 포괄적인가요, 질문이? 아니요, 이 질문 자체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딱 지금 말씀하신 게 종목의 시나리오를 맞추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만약에 제가 실제로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슈마시스라는 종목이 제 계좌에 맞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거기서부터 시나리오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과 이제 관련된 얘기네요. 아까 설명하셨던.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상황을 놓고 시나리오를 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긴 흐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짜겠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이렇게 오는 하락 흐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고 당연히 베스트는 뭐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대로 날아가는 이 두 가지겠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주식 투자에서 A로 흘러가는 경우랑 B로 흘러가는 경우 둘 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사이를 잡아나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넓게 많이 잡느냐겠죠. 그러면은 뭐 사실 정확하게 계좌에 시드 금액 얼마에 어떤 슬롯에 어떤 식으로 할지까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하지만 접근 방법은요, 이 한번 각을 볼까요? 각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는 잡아야 되는 방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반에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점점 넓어지겠죠. 넓어질 때 나눠 간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모든 거를 다 잡기에는 한정된 자금으로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방향을 모두 다 잡고서 시작을 하다가 흘러가고 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가겠죠. 만약에 A 형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윗부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아랫부분을 잡으면서 이 범위를 좁혀가야죠. 이게 자신이 타겟팅하는 범위를 좁혀가는 게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잡는다라고 보시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니스트의 매매는 윗부분은 다 포기하는 거냐? 아니죠. 열매는 이쪽에 다 놓여져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과정으로 가려면은 보합권을 지나가겠죠. 그럼 보합권에서 재정비하고 나면은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방향을 만들고 잡아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 때도 비중을 끌고 갈 수 있고 하락 때도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붙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포커싱하는 부분은 비중이라는 부분, 비중이다. 비중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동안에 설명했던 거랑 조금 다른 뭔가 모형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좋네요, 설명이. 근데 안타깝지만 애초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 비중이다라는 거에 공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 설명이 잘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조금 뭐 굳이 좀 부연을 하자면 이거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여기에서 이제 이 주식을 봤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아 내가 여기 지점을까지는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뭐 뭔가 영역화하는 거마저도 되게 많이 발전한 거죠. 사실은 이제 가격을 그냥 점으로 찍죠. 여기까지는 내가 목표 주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세우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발전하면은 아니지, 여기 무조건 간다는 보장 없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지점까지 가게 되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손절하자, 뭐 이렇게 이제 또 손절 시나리오까지 세우는 거고. 지금 현재에서는 뭐 매수가 12,000원에서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목표 주가 25,000원 이렇게 점으로 딱딱딱 때리죠. 네, 근데 이제 언니님은 이제 근본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니 이 미래에 이거를 이렇게 가거나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의 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현재가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리고 이 뭐 이런 다른 분석도 했겠죠. 눈에 보이는 이 영역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응을 먼저 해나가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 이 맞춰서 옮겨간 자리에 맞춰서 영역을 설정하고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세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요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만 뭔지 이해하고 해도 되게 많이 발전하실 것 같긴 하네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한다면요.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지만 왜냐면은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가격에서 벗어나서 가격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비중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다. 수익률, 가격적 관점을 벗어나고 비중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능동적이고 투자자가 할 수 있다. 다 같은 맥락의 말이거든요. 투자에 대한 관점이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결국에는 가격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비중을 컨트롤하는 관점으로 바뀔 것이고 그 비중을 컨트롤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지 시나리오도 비중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시나리오를 짜겠죠.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저도 많은 분들이 회원을 포함해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코칭해드리고 하셨던 분들 시나리오를 많이 보는데 대부분은 가격적 관점이에요. 그를 탈피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러면 이제 어니님의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은 비중이네요. 네. 근데 비중만 있는 건 아니죠. 비중만 가지고는 어느 비중이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주는 비중, 여주는 박스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수급과 파동이죠. 사실은. 아, 수급과 파동. 네. 그게 가장 메인 주인공이죠. 메인 주인공이 수급과 파동, 조연이 비중이네요. 괜히 말장난인데. 네. 남주 여주로 하죠. 근데 박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것만 놓고 보면 그 박스에 맞춰서 뭔가 비중 조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박스란 거 자체를 제가 막 주연급으로 주지 않은 게 수급과 파동이 결국엔 박스를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과 파동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그게 만들어지는 게 박스를 또 힌트를 주는 거고 수급과 파동이 만들어지는 길이 네. 파동의 길이 결국에는 박스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박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관점에 따라서 좁은 박스, 조금 더 큰 박스, 아니면 완전히 큰 박스 뭐 이렇게 다 나뉘듯이 결국에는 박스는 파동하고 연결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에 있어서 결국은 그동안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수급과 파동 그리고 그에 따른 비중 컨트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네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은 내가 비중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에 대한 그걸 가늠하는 잣대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강하다는 거는 바람이 세게 들어온다는 거는 설령 내가 비중을 조금 틀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정답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능성에 베팅을 했고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많으면요 그거를 수정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매도의 기회가 그만큼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수급이 말랐다. 근데 거기서 나의 조바심과 나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비중을 확 확대했다. 딱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빼낼 거예요?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나리오는 체크할 수 있으니까 수급 당연히 컨트롤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수급이 있으면은 파동이 나오니까 그 파동 안에서 박스를 보는 것이고 그 박스를 보면서 비중을 적재적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점과 점이 이어지는 이 일련의 행위가 어찌 보면은 영역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매매를 보면은. 그래서 상방으로 갈 때는 제가 다루는 시나리오 영역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겠죠. 예전에 과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땅콩 하나 올려놓고 스나이핑 총으로 빵 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칠판을 올려놓고 여러 개의 총알을 산발적으로 범위적으로 범위 사격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값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확률값을 훨씬 더 높여주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잡아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잡아나감에 있어서 이쪽 지금 노란색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잡아나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비해 놔야지 이게 어니스트님 가르침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전체 범위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에도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잡더라도 이동해가면서 나눠가면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나리오를.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 말고도 또 대비하는 걸 시나리오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거나 그럴 때 시나리오를 중간중간에 수정이 이뤄질 수는 있죠. 저럴 때 수정이 이뤄지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을 가볍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아까 말했듯이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 미래 가격, 예상되는 그 가격을 그냥 염두에 두고서 그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현재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영역을 잡아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이렇게 있던 이 영역을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범위를 좁혀 나가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세워야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됐을 때까지도 좀 큰 범위에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전략적으로 세부적으로 시나리오의 방향성이라던가 뭐 그런 디테일들은 변경을 해 나갈 수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그냥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또 시나리오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시나리오의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봤고요. 뭐 수급과 파동은 뭐고 박스는 뭐고 막 좀 영상 이제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용어 나오기 전에 했었던 이 점과 이 박스, 이것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 디테일한 내용들 있잖아요. 수급과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 정말 많이 해놨습니다. 오래된 영상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 유튜브 말고도 투자클럽이라는 거를 해서 온라인 상의 회원분들과 함께 투자를 직접 가이드하고 실전의 매매를 같이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입니다. 그 클럽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원희님 밑에서 트레이닝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실전 매매도 도움받고 싶고 트레이닝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클럽도 지금 문 활짝 열려 있을 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클럽 관련해서는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유튜브에도 정보들 남겨드릴게요.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